감사합니다. 오늘의 정의로운 재판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의로운 재판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1년 반을 지금 지난 세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저에게는 있었는데 그것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거 오롯이 이 자리에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어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수근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고 법치를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저의 긴 여정에 관심과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지혜롭고 용기 있는 판단을 해준 김종일, 김정길, 박소원 군판사들에게 경의를 보냅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그 박선원 의원님이 여기 오신 이유는 이분이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네. 이분은 지금 현재 내란 국정조사 특위가 출범했는데 그 특위에 들어가 계신 분입니다. 네. 맞죠? 예. 예, 그래서 이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네. 예, 그런 차원에서 오늘 모신 겁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나무를 보는 조금 새로운 소식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쭉 나무를 봐왔는데 네. 다시 한번 이제 숲을 봐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음 주 이제 14일부터 헌재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 본길이 들어가죠. 본길이 시작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14, 15일 날 국정조사 특위에서 이제 이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조사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16일 날은 김영현 첫 재판이 있어요. 16일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네. 그것도 뭐 제가 일방적으로 주장해서는 안 되고 공소장을 가지고 네. 중검찰단에서 나온 공소장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에서 나온 공소장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되잡고 네. 정리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먼저 윤석열의 일정을 쫙 정리를 해보면 네. 윤석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었던 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렇죠. 예. 일정을 정리해봤더니 머릿속에는 딱 세 가지밖에 없더라는 거야. 세 가지. 계엄과 네. 골프와 해외 순방. 정리해 주시죠. 네. 1번 하나 올려주세요. 1번 아, 판넬인데 1번 판넬. 아니 3, 4번 올리면 네, 돼요. 그렇죠. 3, 3, 4번. 4번. 예, 제가 할게요. 번호는 3, 4번. 예, 이거 이제 2023년 12월에 연말이죠. 윤석열이 김용현, 신원식, 조태용은 이때 안보실장에서 아직 국정원장 가기 직전. 자, 조태용 안보실장. 그다음에 김명수 합참의장, 그다음에 여인영까지 불러놓고 이제 비상 대권을 내가 행사해야 되겠다. 이대로 안 되겠다. 이랬던 게 이제 2023년 12월에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조태용이 이제 국정원장으로 오죠. 국정원장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2024년 3, 4월에는 충성 8천이라고 하는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예전에 1박 2일밖에 안 했던 계엄 합수본 구성 훈련을 2주를 해요. 그리고 이때 이상민이 방첩사를 찾아가요. 이때. 그리고 요 언저리에 많은 장군들이 방첩사로 불려갑니다. 그리고 3월 정말 하순에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한 거야. 총선 전이야 네. 그러니까. 네, 총선 전에. 3월 하순에 삼청동 안과 특히 그 윤석열 관제에서 신원식, 조태용, 여인용, 김영현을 다시 불러가지고
비상대권 즉 계엄을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제 신원식 여기에서 뭐 김정희한테 항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미 물 건너간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안보실 고위 인사하고 국정원하고 함께 2023년 2월부터 3월까지 삼국지 공작을 준비합니다. 잠깐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안보실이랑 국정원이랑 네. 또 누구요? 두 군데가 두 군데가 삼국지 공작 삼국지 공작. 네,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북한, 남한을 엮는 어떤 그 대선 아니 총선 앞두고 네. 그 정치적으로 이제 그 우파를 선동할 수 있는 네. 공작을 만들어요. 제2의 총풍을 비슷하게 일으켰다는 거죠. 예. 아니면은 뭐 옛날 88 올림픽 때 폭탄 터지고 예. 그런 사건을 다 준비를 했는데 국정원에서 너무 부작용이 클 것 같다. 겁난다. 그래서 왜냐하면 2021년부터 그 국정원법 개정돼 가지고 정치 못 관여가 하겠네, 완전히 그렇습니다. 가중처벌 받거든요. 네. 그래서 국정원에서 빠져요. 국정원은 빠져 여기서. 그래서 이 삼국지 공작은 추진하다가 중단이 돼요. 그래서 중단된 거를 확인하셨어요? 안보실 차원에서 계속 갈 수도 있잖아요. 중단됐어요. 왜냐면 안보실 김태호 잡아야 되는데. 아니 그 친구인데 결국은 김태호 잡아야 되는데. 아니 그래도 이 흔적이 다 남아 있고 공작 이름까지 남아 있고 지금 뭐 조금 있다가 와서 자료 가지러 오라 그랬어요. 그 친구가 들고 오나 안 들고 오나 한번 보려고 그래요. 국정원에서. 그래서 이 사람은 계엄 모의, 그 다음에 해외 순방 가요. 그 다음에 골프를 쳐. 윤석열은. 골프를 치면서 또 계엄을 논의해. 그렇지. 네, 그게 이제 4번 파넬이 4번 일정점. 네, 4번 파넬인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다 골프야. 10월부터 굉장히 바빠져요. 골프를 매주 치고 그렇지. 우리가 국회에서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계속 쳐요. 저건 격려지. 계엄분들 격려. 맞죠? 그리고 미리미리 이제 8월 8일, 9일, 10일 계룡대에서 특임대에 있는 부사관 불러다가 또 골프를 쳐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지. 네, 그래서 그래서 눈물 흘리고. 그래서 이제 다 됐다. 특임대가 나한테 이렇게 707이 충성한다. 그 특임대 김현태 반장을 여러 번 불러요. 그 술을 여러 번 사줘. 대령을. 사준다 아니라 여러 번 관제를 불러다가 술을 먹여. 대령한테. 잠깐만요. 와 갑자기 이거 김현태한테 화나네. 김현태만 눈물을 훌쩍거리며 갔어. 제가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했던 게 김현태 아닙니까? 그게 다 드러날까봐 이제 와, 그랬겠죠. 나 진짜 그것도 내 속을 네. 뻔했네. 그다음에 11월만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게 이제 묘하게 명태균 그 게이트하고 네. 중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계엄 논의가 아주 급물살을 타요. 그래서 해외 일정 하나만 있고 이때는 거의 골프도 안 치고 골프도 안 치고 계엄 논의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명태균이 터지니까 야 땡겨 계엄 땡겨 지금 난리다. 땡겨라. 땡겨. 그래서 막 무슨 뭐 북한에서 테러 분자들이 지금 서울에 왔다더라. 갑자기 또 오물풍선 원점을 타격하라 막 그러는데 북한에서 남침 동향도 없고 테러리스트가 서울에 들어온 증거도 하나도 없어요. 네. 그 전에 국정원 계속 북한 동향 제가 보고 봤잖아요. 정부의 간사니까 하나도 없어 그런 동향이. 더 웃긴 거는 북한의 오물풍선도 11월 달에는 2번밖에 안 떠. 왜 안 뜨냐? 북풍이 아니니까 남쪽에서 못 보내잖아요. 남쪽에서 안 보내니까 북쪽에서도 안 보내요. 왜냐하면 이것도 돈이거든 북한 놈들한테는. 오물풍선 하나 보내는 게. 그래갖고 11월 달에는 2번밖에 안 왔어. 오물풍선이 안 떴어. 예. 그런데 오물풍선 원격 타격을 명분으로 삼으려고 해서까지 그 원점 타격. 네, 11월 달에 이렇게 네. 굉장히 그 계엄을 가속화시킵니다. 네. 그런 거고 이 사람은 지난 1년 이상 기간 동안에 국정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은 계엄만 오로지 관심이고. 여러분 이 사람은 윤석열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로지 네. 계엄 골프 해외 순방. 그렇지. 그러면 해외 순방이 뭐 한 4박 6일 가잖아요. 네. 비행기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4박 6일 가면 한 2, 3일 앞에 일을 안 하고 그다음에 갔다 와서 또 한 4, 5일 일 안 해요. 벌써 60이 넘어가지고 식사 적응도 안 되고 거기 가서 술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불쌍하죠. 그러니까 국민의 지지가 1%만 돼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쓸어버리면 되니까. 맞아. 기본 하고 그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전광판 안 본다 이런 얘기가 야 뭘 전광판을 왜 봐? 전광판 부셔버리면 되는데 저 그렇지. 그런 생각했던 거네. 전혀 관심이 없는 거야. 네, 여기다가 목숨을 건 거죠. 전광판 부시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 선수들을 다 잡아넣는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지가 아무데나 던지고 배배번 삼진이라 그러고. 맞아. 야. 근데 이제 세상에. 골프를 치러 가서도 사실상 계엄 논의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계엄 순간밖에 없는 거 그거밖에 없어. 그렇죠. 그리고 관중석도 다 끌어내고 그렇지. 정광훈으로 채워. 아니, 관중석도. 저번에 와. 이야기했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이 경호처 첩보를 쭉 받아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은 밖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자주 관저하고 삼청동 안가에서 장군들이 불러 모아서 술을 먹었다. 네? 그래서 이제 간을 봐서 우리 편 아닌 편 이렇게 골라내는데 그때 제가 10여 번이라고 언론에다가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10수번이 아니라 수십 번이래요. 수십 번. 술을 같이 먹으면. 그리고 이거를 다 알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 장종현 수행경호 2부장. 그 애들 다 엮여 있는 거예요. 아 여기 왜 근데 거기 박종준은 쓱 빼줍니까 또 갑자기? 박정준은 이제 9월부터 왔으니까 조금 빼야 네. 되는데 근데 이번에 그 공포탄으로라도 쏘고 안 되면은 사격이라도 해라 실탄. 했는데 이 사람이 실수를 한 거죠. 왜냐면 우리 최 의원님 아시는데 경호처 직원들은 공포탄 없어요. 다 실탄이에요. 다 실전이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진짜 경호 전문가라면 공포 사격을 하고 실사격을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포 사격하고 공포탄하고 그게 참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경호처장을 그러니까 하고 있는 하늘에다 것도 대고 참 실제로 권총을 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밀리면은 쏴라 이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일반 경호관들한테 한 게 아니고 그 특임대 쪽에다가 했다는 말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나쁜 놈들. 윤석열이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네. 이자의 머릿속에는 계엄 골프 어차피 이것도 다 계엄입니다. 네. 그리고 해외 순방밖에 없었다. 네. 그럼 이자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돌아갔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 여기 한 번만 미안한데 5번 그 판을 보내주면 아니, 공소장에 나온 이야기. 제가 진행해 아, 드릴게요. 미안해요. 왜 그래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박근혜 때도 아니 우리 아내가 절대 최욱한테 개기지 말라. 안 그거 그러면 중요해요. 안 그러면은 구박 주니까 우리 아내가 보기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최욱한테 개기지 마라. 미안해요. 그거는 뭐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죠. 네. 그러니까 박근혜 때도 일주일에 한두 번 나왔다는 거였잖아요, 사무실에. 박근혜 때도. 예, 그때도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그걸 수사를 해봐서 아는 거지. 내가 내가 여기 안 가도. 어차피 돌아간다. 예, 그러면서 지가 이거 했던 거를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선배님. 그 대통령이 돼가지고 야 내가 대통령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뽕이 차오르는 순간 그게 있습니다. 네네네. 그게 뭐냐면 행사할 적에 경호관들이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그 까만 차로 앞에서 쫙 해가지고 나갈 때 있거든요. 그때 보면은 막 뽕이 차오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외국 순방 나갔을 때 그렇죠. 거기서 이제 의전 의전 받으면은 행사. 거기서 또 뽕이 올라오고, 맞아.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국군의 날 가가지고 이거. 사열 받으면 예, 미치지. 근데 이게 군대도 안 갔다 온 놈이잖아. 예, 그리고 미치지. 외국을 나가본 적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거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 얘는 그런 걸로만 계속 나의 이거를 누리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윤석열 머릿속에는 계엄하고 해외 순방밖에 없느냐. 대통령의 뽕을 그럼. 느낄 수 있는 게 이 두 가지네. 아니 그리고 군인들을 불러서 계속 술 먹었다는 것도 그게 무슨 대령부터 무슨 별 3개짜리가 대통령하고 같이 마주할 수 있는 그 레벨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데려다가 먹었다는 거 앉혀놓고 군대 안 예리하시다. 갔다 온 놈이 야 네가 사령관이야? 한 잔 먹어. 예리하시다. 이게 외국 나가면 재벌들 데려놓고 야 네가 SK 회장이야? 한 잔 먹어. 이제 그런 걸로 지 이거를 채우는 거지. 그러네. 정말 얼마 저질인지 알 수 있잖아. 진짜 저질이다. 근데 저렇게 뽕이 들어가 있다가 이른바 쫀심에 결정적으로 금이 가는 순간이 언제냐면 제가 보기엔 2023년 10월이에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아. 이게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된다고 믿고 정말 맞아요. 김태우를 예, 사면복권 시켜서 시켜서. 그때 김기현 당대표가 안 된다고 했어. 아 맞아. 쭈삣쭈삣하고 이제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이철규 의원 시켜서 그 패기가 없어. 여기는 뭐 용기가 없어. 뭐 그러면서 막 맞아. 구박하고 무겨갖고 공천 줬는데 참패를 했잖아요. 맞아요. 이거 선거로 안 되겠는데? 어. 그러면서 그 다음 달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계엄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왜냐하면 정확하게 그 다음에 몇 달 있으면 총선인데 맞아. 질 것 같거든. 어. 그러니까 이거 선거 자신 있어 했는데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와장창 깨졌단 말이에요. 와. 이거로는 안 되겠다. 이거 맞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맞아. 판을 뒤집어야겠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한 거죠, 논의를. 너무 슬픈 게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게 너무 슬프다. 글쎄 말입니다. 진짜. 이게 참. 처음에 와. 그 계엄 이야기가 나온 거는 2022년 말이래요. 그래서 22년 말. 그러니까 대선 이기고 바로 지방선거 싹 이겼잖아요. 네. 그런데 2022년 말에 그 대통령실에서 핵심 관계자 한 2명이 돼서 계엄 이야기가 나와서 그때 이제 윤핵관들은 이제 정치하는 분들이잖아요. 정치하는 분들 그거 위험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자. 예. 그래가지고 한 1년 잠잠했던 거예요. 아. 잠잠했다가 방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강서구청장. 이게 뜻대로 이 국정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지. 국정이 안 되면은 더 많이 국민들을 만나고 정책 토론도 하고 전문가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네.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맞아. 뭐하러 그래? 응? 박정희 때 유신하고 전두환 때 오공하고 국보위, 국가보위, 입법회의하고 합쳐가지고 내 맘대로 하면 되잖아. 맞아. 비상대권이 있는데 헌법을 보니까 비상대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비상대권이라는 말에 완전히 꽂혀버린 거예요. 아,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내란을 일으킨 겁니다. 네. 근데 그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그 국무회의가 완전히 날림으로 됐다 하는 부분을 또 지적을 해주십니다. 예. 요거 5번 올려주시면 됩니다. 5번. 5번인데 이것도 그냥 공소장에 나온 그대로예요. 앞에 조금 빠졌는데 이 검찰, 공검찰이 됐든 서초동 검찰이 됐든 판단이 이겁니다. 이거는 국무회의가 아니고 일방 통보였다. 그래가지고 22시 17분에 윤석열이 이미 언론에도 다 이야기했고 문의도 빗발친다. 니들 조용해라 이제. 계엄을 나는 선포할 수 없다. 밖에 없다. 나의 결단이다. 국무회의 나 니들한테 이야기했으니까 심의한 거야. 와. 나 그럼 발표한다. 발표하러 가버려. 와. 이것에 대해서 그 수사 당국에서는 이거는 국무회의가 아니다라고 부른 거예요. 이것은 일방 통보다. 그 다음에 나와서 한 일이 1번 슬라이드입니다. 그 다음에 와가지고 한 게. 자, 그 다음에 와서 한 게 뭐냐? 네. 최상목이, 한덕수 네. 이런 애들한테 다 쪽지를 줘버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최상목이한테 넘겨진 그 문건의 내용입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용어를 조정하고 다니는데 쪽지가 아니에요. A4지인데. 여기 그 수사 당국에서 문건이라고 돼 있어요. 네. 문건.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쪽지라고 하는 거는 그걸 격화시키는 거야. 받은 사람이 어. 그거 쪽지 뭐 보지도 않고 그렇지. 차관보 줬어요 하려고 해서 나온 게 쪽지고 네. 정확하게 이거는 문건이라고 문건입니다. 표현돼 있어요. 예. 문건이고 최상목이한테는 그 공소장에는 3가지만 나와 있어요. 네. 1번 슬라이드 1번 보시면 올려주시면 됩니다. 예비비를 충분히 확보해라. 자, 요건 어떤 의미인지 의미를 좀 그래서 설명해 주세요. 자기 마음대로 이제 쓸 수 있는 돈. 쓸 수 있는 돈. 왜냐하면 계엄하면 경제가 좀 어수선하고 그렇잖아요. 아. 그러니까 세금이 안 거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 예비비를 미리 땡겨 놓을 필요가 있다. 아, 계엄 비용으로. 네. 그래서 바로 최상목이가 11시에 한국은행 총재 F4. 금감원장, 금감위원장 모여가지고 네. 유동성 무한 공급하겠다. 공급하겠다. 네. 그게 1번이고 야, 그러면 이거 계엄 내란 실행한 내란 세력입니다. 그러면 네. 최상목이. 두 번째 항이 뭐냐면은 국회 관련해서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또 현재 운영 중인 자금을 포함해서 원천 차단해라. 와. 그 직원들 그- 밥그릇까지 깰 아니 그러니까 여기 여당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말려 죽여라. 제가 옛날에 있었던 기관에는 뭐 한 달에 2번 나온
경우가 있고 예산을 2번 나눠서 주는 경우가 있고 어떤 기관은 한 달 만에 끊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 한 달 만에 그 기관에다가 통장에 넣어줘. 한국은행에서 넣어준다고. 근데 이 넣어준 통장에서 현금을 다 빼가 있지 않아요. 국회면 국회가 이 현금을 다 빼가 있지 않아요. 아, 그 5일마다 또 거기서 빼간단 말이에요. 아, 그럼 이 네네네. 통장에 돈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네. 국회 사무총장 직인이 없으면 안 되는 통장이 국회 돈 남아 있다고. 그, 이걸 딱 계좌를 동결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12월 4일날 그 동결해버리면 끝나버린다고. 그날로 끝이. 그러면은 그 금고에 있는 거 얼마 해봐야 얼마 안 될 때. 의장도 잡혀갖고 한동훈이도 잡혀갖고 뭐 아유. 이재명 대표님도 다 이렇게 끌려간 상태에서 누가 돈을 쓰냐고. 아. 그래서 국회로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는 네, 행위예요. 말려죽입니다. 중요한 보십시오. 말씀이죠. 각종 임금. 네. 그러니까 국회 일반직 운영하는 공무원들까지 사람들까지 다 다. 닫아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국가 비상입법기구에 관련한 예산을 편성할 것. 아, 그러니까 ABB는 ABB고, ABB는 ABB. 그리고 별도로 국가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 그랬으니까. 윤석열표 국회를 만들겠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최상목이나 F4 입장에서 이건 쉬워. 왜냐면은 이번에 갈 돈, 그렇죠. 이쪽으로 옮기면 되는 국회에 거예요. 갈 돈을 아. 그냥 국회 몫을 비상입법기구로 돌려버리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새로 편성할 것도 없어. 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간단한 업무이지만 보면은 본질은 이 가장 중요한 맞습니다. 본질은. 임무 지시예요 이게. 아, 최상목이한테. ABB를 마음대로 내가 쓸 수 있게 준비해놔. 음. 그다음에 국회도 완전히 끊고 비상 입법기구에 대한 예산을 세워놔, 편성해라. 그러니까 11시에 만나가지고 회의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네. 국헌문란과 국가기구 마비를 위한 직접 증거죠. 이게 제일 유리창 깬 중요하잖아요. 거보다 만 배는 더 확실한. 직접 그러니까 이 증거죠. 최상목이가 지금 제일 주요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그렇죠. 최상목이가. 거기에는 이제 그 공소장이 이제 아. 결국 다 공개되고 언론사에 다 가 있는데 이런 부분 주목 안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덕수에게도 우리 안자 의원님 그리고 그 최상목이가 F4 회의만 한 게 아니고 네. 거기서 나와가지고 또 기재부 기재부 간부 회의까지 기재부 비상 실장이- 소집했잖아요. 예. 기재부 실장회의를 네, 했어요. 예, 간부 회의 네. 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가 이제 그 국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기에서 끝나고 바로 이제 그 총리 공간, 총리 지무실로 가서 강기선 등 국무조정실장을 불러서 회의를 했다 그랬어요 자기가. 한덕수가 네. 예. 그게 한덕수가 현안 예, 질의에. 예. 네, 제가 물어봤을 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업무 지시가 내려갔고, 예. 그다음에 최상목이한테 지시를 했고, 조태일이한테도 문건을 줬고, 예. 조태열 다른, 외교부 장관. 네,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이상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별도 문건이 필요 없지. 처음부터 같이 그렇죠. 준비를 하다시피 했으니까요. 아. 그렇잖아요. 네. 그다음에 통일부 장관은 문건이 필요 없고, 아. 외교부 장관은 문건을 줬고, 아. 조태용도 문건이 필요 없죠. 네. 아. 참여했는데. 조태용은 그 국무회의의 대석 인원이죠. 그렇죠. 안보실장이니까. 아니 이때 국정원장. 국정원장. 아, 국정원장. 국정원장하고 예. 갔어. 예, 가지면 예. 대충 이제 가서 뭐 이런 문건이 없어도 다 알아요. 왜냐? 예. 2023년 12월, 미리 다 얘기했으니까. 4월, 3월 이때부터 다 아니까 그렇지. 조태용. 안보실장 하다가 국정원장 간 갔으니까. 거니까. 예. 그 중요한 회의 때 어떻게 보면 제일 초동 계획 단계 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실제로 계엄을 집행한 그렇지. 거예요. 네. 근데 의원님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만 이제 그만할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 시킨 대로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가장 아쉬운 대목 시킨 대로 하라더라고. 가장 아쉬운 대목이 어. 김태효 얘기가 자꾸 안 아. 나와가지고 아, 그래요? 김태효 김태효 그러니까 뭐 어떻게 꼬리 잡은 게 HID 이야기는 네. 이제 네. 김병주 의원이 네 어제 어제 했죠.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HID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니까 자기가 어제 오후 한 간 5시 거는 맞다. 20분에 갔다. 그렇지. 정리하러. 음. 그런 식으로 인정을 했어요. 네, 간 거는 맞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네. 그 2007년에 아프가니스탄에 우리 그 저기 선교하러 가는 예. 그 샘물교회라고 있어요. 아, 네네. 네. 그분들이 이제 잡혀갔었잖아요. 예. 잡혀갔을 때 제가 그 특사단을 가서 이제 석방 협상을 하는데 협상하기 전에 협상에서 실패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다치거나 이러면은 우리가 보복을 하겠다. 오. 그래갖고 707 특임대를 준비를. 한 2주 동안
150명 정도 시켰어요. 예. 그래서 C130 태워서 투입을 하려고. 그때 내가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와주셔도 됩니다 하는 게 707 특임대인데 예. 그거보다 훨씬 비밀에 속한 게 HID예요. 그렇죠. 저도 실세 비서관이었는데 그러니까는 아무나 함부로 못 가. 이 김태우가 간 거는 떠먹기 위해서 간 거예요. 작년은 지가 무슨 씨.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윤석열이도 그렇고 김태효도 그렇고 그 군대 면제거든. 군대 안 갔다 왔고.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것들이 구경 겸 네. 뽕 차오르는 그것도 좀 느끼고. 그리고 얼마 있어 보여. 그렇죠. HID하고 가서 뭐- 특임대. 하여튼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한숨 더 그것들이 거기 가가지고 틀림없이 그랬을 거야. 야 표창 한번 던져봐. 저거 맞춘다네. 막 이런 거. 아이고 정말. 네. 아니 근데 진짜 군대 경험이 중요한 게 네. 군대를 가본 사람은 이게 훈련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아, 힘들거든요. 그러면 전쟁은 얼마나 끔찍할까를 간접적으로 알아요. 그렇죠. 그 끔찍함을 훈련도 미친단 말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울 텐데 안 가니까 윤석열이는 전쟁을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그렇죠. 와, 그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네. 북한에서 이제 오물풍선을 가진다. 그러니까 이제 11월 이 겨울이 되면 더 많이 보낼 거라는 걱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합참의장한테 물어봤어. 그 대공하기로 쏠 거예요? 안 쏘죠. 원점 타격할 거예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풍선은 오는데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10월 말에 올해 얼마 전이에요. 국가정보원에서 UDT하고 같이 레이싱 드론을 가지고 격추시켰잖아요. 레이싱 드론이라는 게 있어요. 네. 속도 네. 막 그런 네. 거기다가 쇠침을 날려가지고 이 드론을 격추시키는 예. 실험을 성공을 했어요. 네. 아니 오물풍선을 오물풍선. 그러니까 거기는 총 한 방 안 쏘고 격추를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합참하고 해군하고 국정원하고 성공을 했어. 그리고 덮으라 그런 거예요. 아 성공했다는 사실 자체를 알리지 마라. 네. 원점 타격을 해야 되니까. 아,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 제가 야 진짜 일 잘했는데 한번 보고해봐 그랬더니 드론 레이싱 드론 우리 거를 열심히 잘 해가지고 앞으로 북한이 어떤 그 오물풍선을 해도 우리 국민들한테 위해 안 가고 효과적으로 이것들을 없애겠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원점 타격이 아, 원점 타격이 명분이 사라져 없죠, 버려. 명분이. 아, 이거는 처음 들어보네. 그런 일이 그 첫 그 시험 성공을 한 게 10월 30일. 근데 북한 놈들 아까도 말을 했지만 11월 14일하고 11월 28일 두 번밖에 안 보내는 거예요. 오물풍선을. 아, 그것도 속상했어. 그러니까 이제 막 섞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양에 드론도 보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원점 타격한다고 막 그래야 되고, 근데 또 오물풍선이 안 오니까 어찌해야 돼? 그러니까 포사격 시켰구만. 그러니까는 아. 대테러 네. 북한 놈들이 서울에 들어왔다. 잠입했다. 더 잠입시킨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방첩사는 이 이유로 북한이 들어온다고 그러고 특전사는 테러리스트가 오니까 서울에 진입해야 된다. 또 어떤 데는 또 다른 이유로. 그래서 북한을 이렇게 어떻게든지 간에 이용을 해가지고 부대를 동원해야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이 공소장에 북한을 이용하는 내용이 좀씩 다르게 한 두세 군데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 있어요. 아, 그나마 다행이네요. 아, 진짜 나쁜 놈들이야. 진짜 나쁜 놈들이네. 와. 뉴스타파는 지난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담긴 검찰 수사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30일 강혜경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강 씨가 보관하고 있던 명태균 씨의 PC를 압수했습니다. 검찰 포렌식 결과 명 씨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명 씨와 김건희 여사가 나눈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 파일 280개가 복원됐습니다. 이들이 나눈 대화는 2021년 6월 26일부터 2023년 4월까지로 확인됩니다. 미래한국연구소를 실질 소유했던 명태균 씨는 대선 기간 총 81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비용만
3억 7,500만 원에 이릅니다. 강혜경 씨는 명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3억 7천만 원 대신에 김영선의 공천을 받아왔다 이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김영선 공천을 누가 준 겁니까? 김건희 여사가 줬고 지금 그 당시에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과 그 윤상현 그때 공관위 위원장의 이제 힘을 합쳐서 그 의창구라는 지역을 그 전략 공천 지역으로 만들고 나서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공천을 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요청하지 않았고 받아본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저는 명태균 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여론조사를 조작할 이유도 없고 여론조사가 잘 나왔기 때문에 늘 뭐 그거를 조작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뭐 또 잘 안 나오더라도 그거를 조작한다는 거는 그거는 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짓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해명은 대국민 거짓말이었습니다. 검찰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명태균 씨는 여론조사 보고서, 즉 명태균 보고서를 수시로 윤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하며 신뢰를 얻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6월 26일자 카카오톡 대화. 명태균 씨가 내일 27일 일요일 오후 7시에 공표 보도될 머니투데이 대선 여론조사 자료라며 그때까지 보안 유지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자 김건희 여사는 네라고 답합니다. 실제로 다음날 머니투데이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32.7%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명 씨가 윤석열 후보가 1등을 차지한 대선 후보 적합도 그래프를 보내자 김건희 여사는 좋은 건가요? 라고 물었고 명 씨는 여론조사 결과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김 여사는 감사하다면서 남편인 윤석열 후보의 휴대전화 번호를 보냈습니다. 이에 명 씨는 이따 4시 20분에 연락 올리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명 씨가 김 여사는 물론 당시 윤석열 후보와도 여론조사 관련 통화를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2021년 7월 3일 명 씨는 이번에도 김 여사에게 내일 오후에 공표될 여론조사 자료라며 결과 보고서 파일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김 여사는 네, 충성이라고 답합니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되기도 전에 명 씨가 여론조사 보고서를 김건희 여사에게 미리 보내준 건 2021년 7월 28일, 8월 9일, 8월 17일자 세 차례 카톡 대화에서도 추가로 확인됩니다. 특히 8월 17일 대화에서는 명 씨가 평소처럼 보안 유지를 당부하기도 전에 김 여사가 먼저 이거 아직 공개 안 된 거죠?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명 씨는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비공표 여론조사를 14차례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8월 28일자 카톡에서 명 씨가 김 여사에게 언론 비공표용 여론조사 결과 파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됩니다. 명 씨가 비공표 여론조사라 보안 유지를 부탁한다고 하자 김 여사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2021년 9월 4일 카톡에서도 명 씨는 어제 조사한 자체 비공표 조사라며 보고서 파일을 김 여사에게 보내줬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의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는 의뢰자인 명 씨 외에 다른 사람에게 유출해선 안 됩니다. 하지만 명 씨는 김건희 여사에게 여론조사 결과는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며
명태균 보고서를 수시로 건넸습니다. 이에 따라 명 씨가 윤석열 후보를 위해 공짜로 여론조사를 해줬고 그 대가로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 공천을 준 것이라는 강혜경 씨의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검찰은 명태균 보고서를 주고받은 명백한 물증인 카카오톡 대화 일체를 확보해 놓고도 윤 대통령 부부를 소환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뉴스타파 봉지욱입니다. 네, 이번 검찰 보고서를 입수해서 보도하고 있는 이명선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제 리포트에도 나와 있지만 먼저 이 검찰 문건, 저희 보도에 기반이 되고 있는 검찰 문건이 언제 만들어졌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걸 먼저 설명해 주시죠. 창원지검이 지난해 9월 30일에 강혜경 씨가 보관하고 있던 전자기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명태균 씨가 사용하던 PC였습니다. 네,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실에서 뭐 공식 직함은 없었지만 사실상 뭐 본부장 직함을 일 하지 않았습니까? 보좌진처럼 매일 출근. 예, 맞습니다. 막강한 실세로서 역할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 사용했던 PC에서 생각보다 많은 자료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보고서를 가져왔는데요. 1차로 이게 그 공개할 보고서입니까? 보고서가 이건데 한 110쪽 정도 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나눈 그러니까 1대1 대화, 카카오톡, 텔레그램 내용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제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에게 자기 PC 폐기해달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강혜경 씨가 그걸 폐기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이게 이번에 세상에 나오게 된 겁니다. 본인도 이거에 대한 파급력을 좀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대화 내용이 얼만큼 파급력이 있을지. 근데 증거인멸을 지시했지만 강혜경 씨는 어쨌든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압수를 통해서 검찰에 제출했습니다.